인간의 인식 개념 틀에 따라서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고 분별하고 이해하고 논리법칙에 따라서 사유한다. 근데 문제는 불교는 왜 그거를 넘어서려고 하는 걸까?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인식된 결과, 분석된 결과, 분별된 그거를 넘어서서 과연 무엇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를 물었었죠. 그 이야기는 지금 여태까지 이야기한 것과 연관하면은 양과 이전의 소량이 과연 뭐냐, 분별되기 이전의 그 X가 뭐냐, 소량이 과연 뭐냐의 물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인식 체계에 따라서 다른 것이 보기 전에 같은 것 X가 과연 뭐냐, 분별, 우리의 개념 틀에 따라서 분별하기 이전에 그 분별된 양과로 알려지기 이전에 그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존재 자체 X는 과연 뭐냐, 이 물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인식 틀에 따른 분별 이전에 공통의 것은 과연 무엇인가의 물음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던지고 있는 질문이죠. 이 똑같은 물음이 사실 서양 철학에서는 칸트가 제기한 물음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칸트는 우리가 인식한 세계, 경험한 세계는 우리 자신의 인식 틀에 따라서 규정된 세계다. 인식 틀이라는 게 우리는 세계를 보는, 감각하기도 하고 사유하기도 하는데, 그런 감각 활동이나 사유의 활동에 있어서는 어떤 인지 틀이 있다. 지각 활동의 틀, 직관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직관의 틀, 사유의 틀, 뭐 시공간 형식, 범주 형식,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세계를 인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된 세계는 현상이다. 그럼 질문은 뭐냐면은 그렇게 규정되기 전에 세계 자체는 뭐냐, 물 자체는 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같은 물음을 묻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죠. 개념 틀에 따라서 인식된 양과로서 인식된 그것 이전의 소량은 과연 무엇이냐, 그거를 찾아봐야 되겠죠. 예, 그 대상 자체가 과연 뭐냐, 그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또 이것도 뭐 형태 심리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림이죠. 뭐 루빈의 컵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그림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나요? 아, 다 사람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목이 말라요. 그래서 막 컵을 찾고 있었어. 이거 탁 보면은 컵을 보게 되는 거죠. 흰색, 검은색을 치워놓고 이 흰색의 전경으로 드러나면 이게 컵으로 보이는 거죠. 컵이 너무 이쁘게 생겨서 잘 컵으로 안 보이나 보죠. 네. 누구는 컵을 볼 수도 있고, 또 이 강의 마치고 나서는 나가서 애인하고 만나서 저 뭐 채집에서 저 마주 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딱 이 마주보고 있는 사람 얼굴을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검은색을 보면은 흰색은 뒤로 물러나고 배경이 되고, 검은색이 전경이 되면 사람을 보고, 이 흰색이 전경이 되고 검은색이 배경이 되면 컵을 보게 되겠죠. 그럼 컵하고 사람 얼굴, 다른 것을 보는 거죠. 그럼 질문은 다른 것을 봤을 때 거기에 공통으로 본 것이 뭐냐를 우리가 묻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이 그림에 있어서 아까 오리하고 토끼하고는 달리 오리하고 토끼는 겹치는 부분이 있었었죠. 그걸 오리로 보고 그걸 토끼로 봤었는데, 이 그림에 있어서는 겹치는 부분이 없죠. 흰색 컵을 본 사람은 검은색은 안 본 거죠. 그러니까 공통의 것을 봤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얼굴을 본 사람은 컵은 보지 않은 거죠. 그죠? 뭐 흰색 컵을 본 사람은 검은색 얼굴은 보지 않은 거고, 검은색 얼굴 본 사람은 흰색 컵은 안 본 것이기 때문에 뭐가 공통의 것이다, X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없는 것처럼 드러나죠. 마찬가지 그림입니다. 애셔의 천사와 악마 그림인데, 애셔는 보셨죠? 그 현대 화가인데, 이런 그림, 뭐 우리나라에서 이 애셔의 작품들이 한 뭐 4, 5년 전쯤인가 그 세종문화회관 거기서 전시도 하고 했었었는데요. 애셔의 작품 중에 여러분들 뭐 많이 보셨겠지만 이 그림에서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4층이 다시 1층으로 이어진 그림 기억나시죠? 왼손을 그림 그리는 손 그래갖고 왼손을 그리고 있는 오른손을 쫙 그려 있는데, 이 왼손을 그리는 오른손을 왼손이 다시 그리는 것으로 그려져 있죠. 이렇게 우리의 일상의 논리 법칙, 사유 규칙에 따라서는 이해될 수 없는 그림들을 많이 그리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참 불교적 세계관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작품 중에 윤회라는 이름을 가진 작품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빙빙빙빙 돌고 돌아서 결국 처음과 끝이 맞물리는 식의 그림들을 많이 그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전시할 때도 있었던 거죠. 도마뱀 한 마리가 탁 있는데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수천 마리가 뭐 수만 마리가 쫙 있는 걸로 보이죠. 왜냐면은 한 마리 실제로는 한 마리 났지만 사방에 거울을 딱 이렇게 장치를 잘 하면은 이게 중중무진으로 사실 중중무진이라는 건 이제 불교에서 늘 하는 개념인 거 설명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식의 그림들을 많이 그리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 애셔의 천사와 악마라는 작품에서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보시나요? 네, 악마 반 천사 반쯤 되네요. 예, 흰색을 보면은 검은색이 뒤로 물러나고 흰색은 천사, 그죠? 검은색을 보면은 천사가 아니고 악마를 보게 되는 거죠. 되게 뭐 개념 틀에 따라서 달리 본다 그러는데 세계를 굉장히 밝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예, 긍정적 개념 틀을 가지고 세계를 보면은 뭐 주로 천사를 볼 테고, 좀 어둡고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 부정적 개념 틀을 가진 사람이다. 그럼 뭐 악마를 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 그림 전체가 놓여 있는 바탕이 희면은 우리가 이 까만색을 보기가 쉽죠. 만약에 이 바탕이 검었다, 요 뒤에 요 부분요. 그러면은 아마 흰색이 드러나서 천사로 보기가 쉽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효과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를 텐데 어쨌든 누구는 천사를 보고 누구는 악마를 본다. 같은 그림을 보고서는 그렇게 보니까 량과는 다르다. 그럼 공통의 것이 무엇인가? X는 뭔가라고 했을 때 아까 루빈의 컵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어서도 공통으로 본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천사를 본 사람은 여기 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악마는 보지 않은 거가 되는 거죠. 그죠? 배경으로 되니까. 악마를 본 사람은 흰색은 보지 않은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으로 무엇을 받는가?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공통으로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공통의 X가 뭐냐? 루빈의 컵이나 이 천사와 악마 애셔의 그림에서는 그것을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가 되는 거죠. 그 개념적으로 분별된 것으로 보기 전, 그러니까 천사를 보거나 악마로 보기 전, 뭐 컵으로 보거나 사람 얼굴을 보기 전, 그 공통으로 본 X가 과연 무엇인가?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또 보시죠. 그럼 검은색을 보면 흰색을 안 보고 흰색을 보면 검은색을 안 보기 때문에 겹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진짜 공통적으로 본 것이 없는가?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본 것. 천사를 보는 사람하고 악마를 보는 사람 중에서 공통적으로 같이 본 그것이 없는가? 실제로 우리가 그림을 볼 때 무엇을 보는가를 잘 보시면 공통적으로 본 것이 없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 예. 공통적으로 본 것이 있죠. 컵을 보는 사람은 이거를 보는 거죠. 이 경계선을 보는 거죠. 사람을 보는 사람도 이 경계선을 보면서 이것을 사람의 경계선으로 보고, 컵을 보는 사람은 컵의 경계선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경계선을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 이전에 보는 거는 컵과 사람, 천사와 악마 사이의 경계선이다. 전경과 배경을 나누는 그 경계선이다. 뭐 A와 나데이 사이의 경계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그 경계선의 정체가 과연 뭐냐? 컵과 얼굴 사이, 그죠? 천사와 악마 사이의 그 경계선의 정체는 과연 뭐냐? 경계선은 이 그림에서 보면은 얼굴로 보면은 경계선이 얼굴을 그리는 경계선이라고 보면은 그 경계선은 컵은 아닌 거죠. 근데 컵으로 보면 컵이 아닌 것도 아닌 거죠. 예. 뭐 얼굴로 보면 얼굴이기도 하고 컵으로 보면 얼굴이 아니기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면 인 거여야 되는데 아니기도 하니까 동일률, 모순율 다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컵으로 보면 얼굴이 아니고 얼굴로 보면 얼굴이 아닌 것도 아니죠. 그럼 어떤 것은 이거나 아니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그 가운데는 배제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없다라는 것이 배중률인데 얼굴이 아니기도 하고 또 아닌 것도 아니기도 하니까 배중률도 어기는 거다. 불교에서 잘 이야기하는 그 사구 부정을 보면은 컵으로 보면 얼굴도 아니고, 그렇죠? 얼굴로 보면 컵도 아니고. 그럼 얼굴과 컵인 것이냐? 얼굴하고 컵을 합해 놓은 것이냐? 그것도 아니고. 얼굴하고 컵이 같이 겹쳐져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 얼굴도 아니고 컵도 아닌 것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사구 부정. 우리가 본 것이 경계선이라고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 방식인 거죠.
애쇼의 작품 천사와 악마에서 천사로 보면 천사이고 악마로 보면 천사가 아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죠? 동일률 모순율을 위반하고 있고, 또 천사라 보면 악마가 아니고 악마로 보면 악마가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운데가 없는 게 아니라 있다라는 거죠, 중간이. 그러니까 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니까 배중률을 넘어선다. 또 마찬가지로 악마로 보면 천사도 아니고 천사로 보면 악마도 아니고, 그러니까 A도 아니고 not A도 아니고, 그럼 천사와 악마인 건가? 그것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악마도 아닌 것인가? 그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구부정이 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선의 정체가 무엇인가 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개념적으로 분별해서 인식하는 것은 다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에 따라서 인식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사유하고 분별하지만, 우리가 그 개념적인 분별 넘어서 우리가 본 것, 그러니까 양과 이전에 우리가 보게 되는 소량 X, 그거는 인 것과 아닌 것, 이것과 저것 사이에서 성립하는 경계선이고, 그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으니까, 그 경계선은 인 것과 아닌 것 사이에서, 이것과 저것 사이에서 유동하는, 춤추는 경계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불교가 개념적인 분별 너머에 바라본 것은 인 것과 아닌 것, 이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 유와 무를 넘어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공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계선으로서의 공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경계선으로 인해서 그게 컵으로도 될 수 있고, 사람 얼굴도 되고, 그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만 거기에서부터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공에서부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 공에서부터 이것과 저것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 공을 말하면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러면서 그 공을 진공묘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저것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기에 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무로 규정할 수 없기에 공이라고 하지만, 그 공에서부터 묘하게 모든 것들이 다 생겨날 수 있는 묘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것은 불교가 개념적인 규정 너머에서 실제로 본 그 존재의 실상은 이것 또는 저것으로, 그러니까 컵 또는 얼굴, 이렇게 어떤 자기동일적인 개별적인 실체로 설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구체화되기 이전에 어떤 유동성이다, 춤추는 경계선이라고 이야기했듯이요. 그러니까 고정적인 자기 동일적 사물이 아니라 매 순간 변화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고정적 실체로 보지 않고 변화하는 유동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불교에서 사법인 중에 하나죠. 재행무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재행무상을 말하는데, 재행무상의 무상성이라는 게 뭐 인생은 무상하다, 그래서 쭉 자기 동일적인 인간으로 살다가 뭐 몇 살 넘으면은, 예전 같으면 뭐 환갑 넘으면, 그렇지만 요즘 뭐 90살, 100살 이러면 이제 어차피 죽기 때문에 쭉 영원히 되지 않아서 이게 무상하다, 이런 의미의 무상이 아니라, 자기 동일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간 내에서도 끊임없이 매 찰나찰나마다 생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상하다. 그래서 찰나 생멸을 이야기하죠. 한 찰나에 생겨나고 그 다음 찰나에 멸하는 것이 재행무상의 의미인데,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은 실제는 자기 동일적인 어떤 사물이 아니라 매 순간에 변화하는, 그런 걸 우리가 고정된 사물이 아니라 사건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매 순간 변화하기 때문에 자기 동일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동일성, 동일률이 깨지는 그런, 실제 존재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존재다. 그리고 매 순간 변화한다라는 얘기는 한 찰나에 생겨나고 그 다음 찰나에 멸하는 것인데, 생한다라는 건 없는 게 있는 게 되고, 그죠? 멸한다는 거는 있는 게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 것과 아닌 것, 아닌 것과 인 것이 함께 해야지 변화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 중에 어느 하나만 잘라서 인 것이다, 아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찰나 생멸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인 것에서 아닌 것으로, 아닌 것에서 인 것으로 바뀌는 것이 존재의 실상이기 때문에, 뭐 모순율, 배중률을 넘어선다라고 말할 수 있고, 존재하는 것은 자기 동일적 사물, 이것 또는 저것으로 규정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공이다,
근데 그 공으로부터 이것 또는 저것으로 우리가 규정하는 그런 이것과 저것이 거기에서부터 생성된다. 그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뭐 오리를 보기도 하고 토끼를 보기도 하고 그 경계선으로부터 우리가 컵을 보기도 하고 사람을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것 저것들이 또 그 공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현상을 우리가 진공묘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존재의 실상이 고정적인 이것 또는 저것이 아니라 공이고 결국은 진공묘유다라는 그런 경지를 꼭 불교에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장자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봤던 구절이겠지만 장자의 호전몽인 거죠. 예, 읽어보면은 옛날에 장주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는데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어 즐겁게 뜻에 맞아 장주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돌연 깨어나니 분명히 장주였다. 장주의 꿈에서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의 꿈에서 장주가 된 것인지 알지 못한다. 장주와 나비에는 분명히 구분이 있으니 이를 물화라고 한다. 그러니까 장주가 되고 나비가 되고 이것을 물화라고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의 논리에 따르면은 장주가 나비 꿈을 꾸면은 장주는 있지만 나비는 없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있고 하나는 없는 거가 되는 거죠. 나비가 장주 꿈을 꿨으면은 장주는 없는 거고 나비만 있는 거고 존재하는 거는 장주거나 나비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저 꿈의 세계에서는 장주가 되기도 하고 나비가 되기도 하고 자유자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물화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론적으로 바라본 세계, 개념적으로 분별된 세계는 고정된 자기 동일적인 실체들이 존재하는 세계가 되는데 장자가 본 세계는 그런 분별 이전의 공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할 수 있는 자주자재한 그런 물화가 일어나는 세계다. 유와 물을 넘어선 공으로부터 이것 또는 저것으로의 물화가 일어나는 진공묘유의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현실 자체가 이런 그 묘한 진공묘유의 세계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발레리나가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누구는 그걸 보면서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누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한참 보다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걸로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턱 시계 방향으로 또 보이기도 해요. 그럼 사람들이 자기가 보는 관점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동영상 자체가 이렇게 돌다가 휙 또 반대로 도는 걸로 동영상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둘이 딱 보는데 한 명은 분명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걸로 한 명은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로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의식의 분별에 따르면은 어떤 사람이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으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방향으로 돌거나 저 방향으로 돌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죠. 근데 저 발레리나는 그 의식의 분별적인 그 사유 논리에 따라서 봤을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는 저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돌기도 하고 저렇게 돌기도 하고. 그러니까 의식의 분별에 따르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 인 것과 아닌 것, 이것과 이것이 아닌 것, 양립 불가능한 건데 저 동영상에서는 인 것과 아닌 것이 양립 가능한 거가 되는 거죠. 예.